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6쪽, 117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넓이의 단위인 1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 즉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직사각형의 넓이를 살펴볼게요. 1번, 연수가 수학책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학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수학책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대로 보면 지금 연수가 이 수학책을 1제곱센티미터,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조각으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각이 수학책을 덮을 때 몇 개 필요한가? 그것을 안다면 수학책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개수만큼 그 넓이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수가 지금 수학책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처럼 우리도 1제곱센티미터를 붙여서 직사각형 가, 나, 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가에 1제곱센티미터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여러분은 준비물 12에 붙임딱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지 해보면 지금 선생님은 첫 번째 줄에 4개, 두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4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지금 직사각형 가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가 8개 들어가니까 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4개씩 묶어서 붙여볼게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한 줄, 또 2줄, 3줄 붙이니까 다 꽉 찼죠. 그래서 직사각형 나의 경우에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걸 알죠? 1제곱센티미터가 12개이니까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 한번 붙여볼게요. 또 이것도 한 줄에 4개씩 들어가네요. 한 줄, 2줄, 3줄, 그리고 4줄까지.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직사각형 다의 경우에는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8, 12, 16 해서 16개 들어가기 때문에 1제곱센티미터가 16개니까 1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우리가 직사각형 가나 다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직접 붙임딱지를 붙여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불편한 점, 먼저 이런 1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을 전부 다 붙여봐야 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 불편한 점이에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정사각형을 붙여주는 게 힘들고 또 개수 세기도 참 귀찮고 한데요. 그래서 먼저 불편한 점은 번거로워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아래에 보니까 지혜와 준기가 이제 수학 교과서의 넓이를 구하려는 연수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하고 있냐면 지혜는 여기에 보니까 한 줄에다가만 붙였어요. 한 줄에만 이렇게 작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을 한 줄에다가 붙이고 또 한 줄에다가 붙였어요. 즉 가로와 세로에만 붙였네요. 그리고 그 붙인 다음 준기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을 자로 쟀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걸 개수를 세주어야 되죠. 총 몇 개를 붙였는지. 그런데 준기가 하는 것처럼 자로 이 길이를 재면 이 작은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 12개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로 자로 측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12cm가 나오겠죠.
따라서 12개를 세도 되지만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네. 그러면 실제 작은 정사각형이 12개, 12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옆으로 가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를 세줄 수 있지만 자로 측정을 하면 여기까지 쟀을 때 약 11cm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한 줄에 11개씩 있다. 물론 수학 교과서는 더 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지혜와 준기가 한 방법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가로와 세로에 먼저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을 한 줄씩 놓고 그 다음 그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3개였죠. 그리고 여기 4개였죠. 이 작은 정사각형이요. 그래서 사실 이 3 곱하기 4를 하면 이 넓이가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이 개수를 세는 건데 한 줄에 4개씩 3줄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한 줄에 4개 있죠. 그런데 줄이 4줄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개수를 전부 다 세는 게 아니라 한 줄씩만 세는 거예요. 한 줄씩 놓고 그 수를 곱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혹은 자를 재면 이제 그 수를 구할 때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 길이만큼 우리가 개수를 확인해 줄 수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12cm다. 그러면 12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11cm다. 그러면 11개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까 똑같은 직사각형 가나다거든요. 이번에는 자를 사용해서 가나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1제곱센티미터를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자를 사용해서 가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직사각형 나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직사각형 다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측정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 하나씩 볼게요. 가의 가로 길이를 재보면 여러분 4cm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로 길이가 2cm 나올 텐데요. 가로가 4, 세로가 2. 무슨 말이냐? 한 줄에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간격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한다면 한 줄에 4개가 들어가니까 4cm가 나온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cm잖아요. 가로 1cm, 세로 1cm. 그렇죠? 여기가 2cm라는 건 2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 가로의 길이 4 곱하기 세로의 길이 2. 그것이 바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가 돼요. 나의 경우 여러분 자로 측정을 해보세요. 가로가 4cm, 세로가 3cm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넓이 12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다의 경우에 가로를 측정하면 4cm, 세로를 측정하면 4cm, 넓이는 4, 4, 1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엇이 되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곱해서 넓이, 이것 곱해서 넓이, 이것 곱해서 넓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즉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 개수를 세 주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사실 우리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정사각형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사각형에서는 가로도 한 변의 길이고 세로도 한 변의 길이잖아요.
여기 가로 한 변의 길이, 세로 한 변의 길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또 한 변의 길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처럼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이와 같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같은 점은 뭐냐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합니다. 그게 같은 점이에요. 여기 정사각형에서 여기 직각을 이루는 이쪽 변과 이쪽 변을 곱하죠. 그게 같은 점이에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에서도 사실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다. 그것은 정사각형에서도 그렇고 직사각형에서도 그래요. 여기도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잖아요. 그것이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은 무엇이 되냐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은 같죠. 즉 이 변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직사각형에서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달라요. 물론 이것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중에도 직각을 이루는 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라기보다 직사각형 중에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종이로 주어진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넓이를 구해봅시다. 실제 이 정도의 크기 이걸로는 주어진 직사각형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설명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따라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21 곱하기 27로 쓸 수 있습니다. 21 곱하기 27 계산하면 7, 14, 42 계산하면 7, 6, 5 해서 결국 567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사실 이건 정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요. 따라서 100 곱하기 100 계산하면 10,000. 그래서 10,000제곱센티미터가 넓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